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제255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김 사장님, 우리 지금 방송 배경 더 좀 좋아졌죠? 예, 민감하신 분들은 이 색상의 작은 차이, 그리고 또 글자와 꽃의 배경, 이런 게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보기에 훨씬 좋네요. 제가 볼 땐. 네. 배경 화면. 좀 더 이렇게 차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떠세요, 김영훈 교수님? 좋아요? 네, 예전에도 좋았는데 지금은 좀 더 따뜻한 분위기, 겨울에 맞춰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윤미경 화백님께서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예쁘게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윤미경 화백님. 잘 쓸게요. 집안에 벌레들이 들어와서 골머리 썩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인데 집안에 동물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여름 스콜피언한테 물려서 정말 놀란 적이 있었어요. 애리조나에 스콜피언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집에 와서 옷 갈아입는데 따끔해서 얼른 옷을 피해보니까 뭐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 사진 보니 너무 무섭죠? 너무 놀라서 제가 막 이렇게 옷을 던졌더니 글쎄 한 2, 3인치 정도 되는 스콜피언이 바닥에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혹시 독이 퍼져서 죽는 거 아닌가 막 별별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서워요. 근데 무서워. 우리가 알기에는 스콜피언에 이렇게 물리면 다 죽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화나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도 있대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녀석들도 있는데 일단 거기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색의 스콜피언이었냐 이렇게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보셨잖아요.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더니 그쪽에서 고통스럽긴 해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며칠 다른 지나면 색깔 스콜피언은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찜질을 하고 좀 이렇게 기다리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때 백신 맞은 자리 바로 그 옆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또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막 굉장히 아프고 무슨 마취제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지럽고 눈도 막 감기고 하여튼 너무 이상한 증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증상이 스콜피언 때문인지 그럼 백신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러고서 한 이틀 동안 정말 정신을 잃고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제가 보니까 애리조나에 한 55종의 스콜피언이 있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녀석은 또 사람한테 치명적인 독을 이렇게 주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게 바크 스콜피언이라고 단 한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개미나 귀뚜라미 같은 거를 잡아먹으려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전문가를 불러서 방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한 경우는 애리조나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간 첫날 30분 만에 글쎄 무려 정갈 40마리를 잡은 여성이 있어요. 야, 이거 완전히 기절할 일이잖아요. 한 마리만 봐도 너무 무서운데 이건 아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아파트 오피스에 가서 따지러 갔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황당해요. 그 아파트는 비워둔 지 좀 오래돼서 정갈 단체가 점령하고 있었던 건 뿐이다.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직구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이었어요. 오후 10시쯤 메릴랜드주 풀스빌에 있는 가정집에 불이 나서 75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수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화재 규모가 컸던 탓에 진화 작업은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대요.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어서 부상자는 없었지만
최근 180만 달러에 거래된 집이래요. 이 집 다 탔죠. 아. 아유, 다 타버렸대요. 거의 타버렸대요. 왜 불이 났을까요? 글쎄, 집안에 뱀이 들어왔대요. 뱀하고 어떤 불하고 또 무슨 상관이에요? 조사 결과 집주인이 지하실에 들어온 뱀을 연기로 내쫓겠다고 글쎄 석탄 조각을 모아놓고 불을 붙였는데 하필이면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번져서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고 하네요. 아, 옛날에 음? 그 빈대 잡는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하고 똑같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 속담이 생각나죠? 예. 이 화마에 아마 그 뱀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뱀이나 뭐 동물들 집에 들어와서 놀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김영훈 교수님은요? 네, 저는 뭐 아직 뭐 뱀이나 뭐 정갈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구경을 못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뭐 한국 분들, 뭐 미국 분들도 다 겪으시겠지만 바퀴벌레들이 아, 네, 바퀴벌레. 네, 네. 네, 어떻게 그러셨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퇴치들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아주 학생 시절에 아주 싼 아파트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네. 야행성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새벽에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부엌에 불을 켰더니만 바닥에 바퀴벌레가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음. 아, 참 네.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아파트 전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에서는 이거를 집에 뭐 창문도 닫고 문도 이렇게 최대한 밀폐시켜서 그 연기 같은 거를 터뜨려서 바퀴벌레를 잡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저는 뭐 미국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경우 그런 약품을 구하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바퀴벌레도 나름 살려고 하는 거였는데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로스나 이런 데 홈디포 가면 그 로치 트랩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놓으면은 일일이 손으로 잡거나 이러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들어가니까 그거 비싸지도 않고 뭐 냄새도 안 나고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에 나와서는 그래도 집을 좀 깨끗하게 사서 사니까 동물이 안 들어왔는데 한국에 있다가 이제 혼자서 그 시애틀에 왔을 때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네. 정말 싼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주 옛날에 혼자서 사니까 정말 50년, 60년 된 아파트였어요. 그야말로 스튜디오 아파트죠. 네. 화장실을 보면은 어느 날부터 뭔가 이렇게 털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털이 뭔가 보여요? 야채하고 이제 플러시를 하고 이제 없애고 하는데 나중에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그대 보니까 그 뭐 지붕 이런 데서 그 옛날에 죽은 아마 비둘기 아니면 새, 그 새가 이제 날개와 이런 게 막 이것도 이제 살도 없어요. 막 뼈와 털 썩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우르르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져요? 예, 변기적으로.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혼자 살 때인데. 아유, 진짜 놀라셨겠다. 저는 우리 그 딸내미가 중학교 때 집에서 뱀을 키웠어요. 우리 예쁜이가 뭐 뱀을 좋아하고 뭐 사랑스러워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한때 아이들이 그 유행이었던 모양이에요. 애완용 동물. 예. 네, 바로 얘예요. 노란 뱀. 크게 생겼네요. 예. 크기는 얼마나 돼요? 크기는 처음에 얘가 그 애기 그 베이비를 사와가지고 뭐 지렁이보다 조금 큰 정도였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고양이도 키웠거든요, 집에 그때. 네. 제가 얘 딸한테 네 방에서 문 닫아놓고 조심하게 키우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그 쬐끔했던 뱀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허물도 벗고 그리고 또 딸내미가 이 벗어놓은 허물을 또 소중하게 막 고이 상자에 막 간직하고 또 먹이도 따로 오더해서 먹이고 뭐 나름 잘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제가 1층 부엌에서 그 제 컴퓨터로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발가락이 그 차가운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설마 하면서 이렇게 싹 내려다 봤더니 세상에 그 예쁜이가 키우는 뱀이 더 커져가지고 아주 발랄하게 제 발가락 사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 왜 다른 데는 안 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예쁜이를 불러갖고 막 처리했죠. 이제 얘가 막 얼른 안고 이제 올라갔죠. 자기 방으로. 그 어떻게 어항 같은 데서 기른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그 뱀 케이지가 있는데 네. 그 우리 고양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예.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얘는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어느 날 이제 고양이가 얘 방에 이제 싹 몰래 들어갔는데 그 케이지 위에서 뱀이 움직이니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면서 했겠죠. 예. 막 장난치고 놀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케이지가 이렇게 탁 뚜껑이 열린 거예요, 글쎄.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은 신나게 막 온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제 발가락 있는데 그래서 놀다가 이제 잡힌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대요. 근데 아주 거대한 물체가 집안을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일반 파리채를 들고 또 다른 손에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이걸 들고서 이렇게 딱 봤더니 도저히 이 검은 물체를 때려잡을 견적이 안 나오더래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너무 무섭게 얘가 막 위협적으로 날아다녀서 얘 뭐지? 큰 벌레는 아닌 것 같고 새인가? 하고 다시 보니까 박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쥐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박쥐가 들어왔을 때는요, 불을 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야행성이라서 꽁꽁 숨어버리는 습성 때문에 집안에 불을 오히려 모두 끄고 창문과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박쥐가 알아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래요. 예, 이외에 그 잠자리 채로 잡기, 뭐 때려서 기절시킨 뒤에 장갑을 끼고 방생하기, 뭐 이런 방법 등이 있지만 박쥐는 감염병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만지거나 물려서는 안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야, 여름도 아닌데 남양 특집보다 더 무서운 얘기들이 나왔네요, 오늘은. 그러니까요. 이 뱀 잡으려다가 집을 태워먹은 이 아저씨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밖에도 그 플로리다에 악어가 들어오는 경우, 문을 두드리네요.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을 엄청나게 수도 큰 있어요. 악어인데 이 정도면.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아이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아까 김영 교수님이 이렇게 이 할머니도 목이 말라서 이렇게 밤에 냉장고 이렇게 열고서 딱 보니까 악어가 쫙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곰, 사슴, 남아공의 경우 사자떼. 남아공에서는요, 길에서 길냥이 만나듯이 사자떼를 가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난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퓨마. 이 아이는요, 집안을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화장실에 갇혀서 결국 잡혔대요. 그리고 텍사스 휴스톤에서는 반려 호랑이가 남의 집에 놀러 간 일. 이 일로 온 동네가 아주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하네요. 이런 맹수류를 집안에서 키우는 게 금지인데 주인이 몰래 키우다가 호랑이가 남의 집에 놀러 가는 바람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여워도 맹수류는 집안에서 키우는 건 그 마을의 민폐거든요. 정 보고 싶으면 동물원에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또 캘리포니아 은행에 나타난 아몬드 쿠키를 훔치고 은행을 아주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라쿤. 또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뱀이나 정갈이나 개구리 같은 파충류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주 문제인데 이렇게 몸 사이즈가 상당한 녀석들이 들어오면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게 보통이래요. 항상 문단속 잘 하시고요. 집안에 허술한 곳이 있는지 잘 관리하시고 만약에 이런 동물들이 집안에 나타난다 그러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일단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태바님이 말씀하신 그 전갈, 박쥐, 뭐 큰 악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정말 무서운 것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죠. 맞다. 네네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오미크론이 확장성은 좋지만 그 증세는 좀 덜하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사그라드는 하나의 신호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러네요, 다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입원 환자 수도 자꾸 늘고 또 겨울이 되면서 그 확진자 수도 점점 늘고 그래서 뉴욕이든 한국이든 지금 뭐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자꾸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래서 약간 헷갈리긴 해요. 그렇죠? 네. 네. 분명한 것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초청했던 간호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지금 맞는 백신이 100%다 변이 바이러스를 다 퇴치하는 건 아니지만 걸렸다 해도 증세를 완화시키고 치명률도 훨씬 낮추고 하기 때문에 백신은 맞는 것이 확실하게 답이다 이거죠. 근데 카톡 문자가 오는데 이 이상한 소문들을 이렇게 보내요, 자꾸. 그 뭐라고 코로나 보내요? 백신을 맞으면 무슨 혈소판을 파괴시키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 그 회사들과 정부가 짜고 뭐 돈을 벌고 국민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맞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백신 맞지 말라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 같은 걸로 꾸며가지고 퍼뜨리는데 이걸에 대한 믿음이 또 굉장히 강해요.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종교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 참 이거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책이죠? 제가 이 책을 뭐 2년 전에 읽었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 율라 비스라는 작가가 쓴 건데 아버지가 의사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 뭐 면역 이런 거에 대해 잘 아세요. 그래서 제목이 On Immunity입니다. On Inoculation. 그러니까 접종. 하여튼 이 작가 잘 썼어요. 왜냐면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한참 그 일반 플루나 뭐 이런 백신 맞으면 어린아이들한테 뭐 자폐증이 생긴다 이런 논리로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백인 여성 엄마들로부터 번졌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네, 그 그래서 얘기 들었어요.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음모론이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에서 잘 쓴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었어요. 전부 다. 그것도 마침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2014년에 선정한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요거 책을 읽어보면은 그 음모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다. 이게 거의 그 종교하고 연관돼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가 또 뭐랑 연결돼 있냐면 그 복음주의 있지 않습니까? 에반젤리스트 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겹쳐요. 그 겹쳐져 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아이들이 이제 자폐증에 걸린다. 이런 논리들을 막 전개해 나가서 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한 의사가 그때 막 그런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고 그 제약회사하고도 연관되고 해서 하다가 말아버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미 증명이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들먹이면서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되면서는 이 논리가 더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주의자들이 그 백신 거부 운동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관돼 있잖아요. 트럼프주의하고 그다음에 막 그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중국에서 왔다 하면서 아시안 혐오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게다가 반이민 막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백신 거부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한심한 것은 이제 미주에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 중 일부예요. 이 백인들이 우월하다고 자꾸 주장해야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먹고 떨어지는 게. 왜? 아무래도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그래야 뭐 남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인도 아닌 한인들이 왜 백인 우월주의의 그 음모론을 꿰차다가 한인들을 상대로 해서 백신을 맞지 말라고 주장하는 건지 이거는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이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 일부 기독교인들도 이거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신 맞지 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한 학자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증거를 대도 안 된대. 이 확신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보니까 태극기 부대 몇 명이 미국 백악관에다가 청원을 했더구만요. 어머, 뭐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해달라.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국에 전파시켰대요. 어머.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청원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백악관에다가. 아니 무슨 근거로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우면 청와대나 대한민국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미국 백악관에다 하는 이유는 어머. 미국을 종지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미국이 힘이 창피한 세다. 일이다. 너무 그러니까 창피하다. 웬일이야. 미국 대통령이 이 문재인 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잡아다가 족쳐라. 이거를 하는 한인들이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한인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뇌 구조 속에는 미국은 종주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 트럼프가 그 종주 백인 우월주의 중에 최고봉이고 그 나머지 민주당이나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민자들은 다 나쁜 것들이고 지금 이 미국 기독교의 본질을 딱 받는 우리 한인 일부 종교주의자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백신 맞으라고 하는 것들의 그 거짓말을 다 알아채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는 빨갱이들이 꽉 차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주장하고 퍼뜨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른 신념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념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백신을 맞는 거는 전부 다 같이 맞아서 이 병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맞아봤자 소용없잖아요. 옆에 그렇죠. 사람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이분들도 다 같이 맞아서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하면서 막 주장하니 이거를 강제로 맞출 수도 없고 그런 걸 허용하다 보니 또 집단 면역은 안 되고 그 병은 자꾸 변이 돼서 더 퍼져나가고 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답답한 말 한번 태바님이 오늘 그 집안에 들어오는 동물과 해충들 얘기하면서 이 집안에 들어오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난 3월 달에 잔슨앤존슨 한 방 맞았지 않습니까? 면역 네. 주사를. 근데 뭐 안 맞아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또 맞았어요. 이번에 파이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았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사진을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아야죠. 근데 2번 놀랐어요. 첫 번째 하나도 안 아파요. 맞는데. 그래요? 너무 안 아파요. 음. 놨어요? 뭐 저도 민감한 편이거든요. 살같이. 예. 다른 미인들처럼. 그런데 정말 금방 살짝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건 바늘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안 아파요. 그리고 부작용 거의 없어요. 그냥 약간 뻐근한 것만 기분 좋게 뻐근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불쾌한 게 아니라 그것만 하루 정도 그 주사 맞은 곳에 있었지 무슨 뭐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열이 나고. 그래서 2번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 겨울이 되면서 백신이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자꾸 또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저 주변에서 한국에 가려고 예약했다가 지금 격리를 또 실시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주변에. 다 네. 취소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도. 뭐 미주 한인들이 간신히 2주 3주 시간 내가지고 방문하러 갔는데 그중에 열흘 뭐 2주를 자가격리한다고 방에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 가서 볼 사람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냥 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하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백신 맞고 열심히 따라야 돼요. 정부 당국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른 음모론이나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 사장님 광고 말씀 전해주세요. 연말이 되면서 각 시나 커뮤니티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이 샬롯 옆에 있는 왁소우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데 여기가 뭐 아주 비싼 집들이 많은 부자 동네예요. 근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12월 12일 날 해요. 오후 3시에 다운타운에서.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하면은 뭐 각 업체, 뭐 각 학교 그 밴드 있죠. 밴드. 네. 이 뭐 행진을 하고 뭐 음악을 연주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한인 풍물패 같이 참가합니다. 이번에. 저도 참가하게 돼 있고.
샬롯에 계신 한인 풍물회 다 참가해서 우리 한국 풍물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왁소 타운에서 하는 행진의 올해 이름은 크리스마스 프레이드 어라운드 더 월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 문화, 뭐 민족 풍습을 성탄절 시기에 맞춰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화합, 융합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참여하니까 이 샬롯이나 왁소에 사시는 분들 12월 12일 일요일 날씨도 좋네요. 보니까 제가 예측을 보니까 네. 많이 나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와서 보시고 햇빛도 쏘시고 음악도 즐기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12월 하면 크리스마스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22번째인 동지와 팥죽 함께 떠오르시죠.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올해는 12월 22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고 이 동지의 팥죽을 먹어야 진짜로 나이를 1살 더 먹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대요. 팥죽은 실제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당뇨에도 좋고 황산화 효과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고단백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지 따뜻하고 몸에도 좋은 팥죽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